그 메일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27일까지 팀별로 한번 부딪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하고 레이저 커트로 설명을 배운 것 중에 내용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활동으로 이제 조금 줄일 생각이고요. 필요하면 이제 2번 정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룹 활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호일. 무슨 호일입니까, 이게? 네, 종이 호일. 정확히 말하면 알루미늄 호일이죠, 그죠? 자, 알루미늄 호일인데, 그 종이가 보인다. 아직 알루미늄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는 보여요. 여기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알루미늄 호일이 보이죠, 그죠? 호일이 보이는데, 요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되게 얇은 그 알루미늄 호일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성전자를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이제부터, 그죠? 물성전자 공학을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비춰보면 안 보이는 거를 이제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보이는 거를 보인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자, 한진호 씨, 한진호 없나? 자, 다음에 왕가우걸 씨 없네. 박상현. 네,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게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니, 안 보이는 거 지금 배웠는데 여기서 보이는 거 얘기도 돼요. 보이는 것부터. 은박지가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은 다른 걸 또 선택해 봅시다, 한번. 강태환. 예, 뭐가 보여요? 예? 아, 선이 보인다. 아, 그것도 좋은 얘기네. 그 다음에 송승현 씨 없나? 그 다음에 박지호. 네, 뭐가 보여요? 그럼 안 보이는 걸 얘기해봐요.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얘기해봐요. 네, 안 보이는 걸 보인다. 뭐가 보입니다. 해봐요. 한번. 오이. 전자 몇 개 보여요? 전자 몇 개 보여요? 전자 몇 개 보여요? 이게? 많이 보이죠? 예. 자, 대답 잘했습니다. 전자가 많이 보인다. 전자 덩어리다. 이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훈. 네, 경훈 씨 뭐가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보인다고 해봐요, 한번. 금속 결합이 보여요? 네, 금속 결합이 보이는 거. 네, 자, 한 사람만 더 물어봅시다, 한번. 란진님. 자리 없네요. 란진님 씨 없네. 한 사람 더 물어봅시다. 김윤범. 와, 한 사람이 잘 선택이 안 되네. 유영준. 예, 뭐가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얘기해봐요. 뭐가 안 보이는데? 원자 보여요? 예. 원자 몇 개 보여요? 세. 자, 제가 질문했는 거는 여러분 제가 원자 배우고 전자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는 원자도 많고 전자도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종이에는 원자는 많긴 한데 전자는 별로 없죠. 별로 잘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종이는 여기에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죠, 거의. 그죠? 근데 얘는 알루미늄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게 여러분 눈에 다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 네, 다 보입니다. 그 원자 주위에 뭐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가 돌고 있죠, 그죠? 생각해보면 몇 개가 들어있느냐 했을 때 10의 23성, 뭐 단위 부피당 전자가 몇 개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번 밸런스라는 개념도 배웠고 단위 부피당 원자 개수도 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두께는 이 제품명에 두께가 나와 있고 길이는 자로 잴 수 있으니까 부피가 나오니까 이 안에 전자 몇 개가 보입니다. 까지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원자 몇 개까지 보인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 원자 아까 선이 보인다 그랬었죠, 아까 선이. 그죠? 유영주 씨가 선이 보인다 그랬는데 요 선 속에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전자가 선 밖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요 전자가 보인다 그랬죠, 그죠? 이걸 휴지라 생각하고 물에 젖은 휴지라 생각해 보면 그 물이 전자거든요. 이 전자가 여기 알루미늄에 흡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 전자가 밖으로 못 나오죠. 여기에 있는 전자를 밖으로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전자 갇혀 있어요. 이 전자가 이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밖으로 뺄 수가 있을까요? 자, 최서현 씨. 자리 없나? 자, 다음에 안채현 씨. 여기에 전자 보여요? 전자 보여요? 많이 보이죠? 그래서 무지 많이 보입니다. 그 답인데 여기 무지 많은 전자를 한 몇 개만 떼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몇 개만? 몇 개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해요. 여기 물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빼면 돼요? 생각나는 얘기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두 사람만 더 물어볼까요, 한번? 자, 변세진 재밌어요. 여기 전자 보여요? 무지 많이 보이죠, 그죠? 여기 한 10개만 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서 몇 사람만 물어봅시다, 그래도. 질문은 이해되죠, 그죠? 다시 또 걸렸네. 조원진. 조원진 씨. 전자 보이죠? 많이 보이는데 전자 몇 개 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만지면서 생각해봐요. 자, 다음에 별세지 또 걸렸네. 도원규 씨. 자, 어떻게 빼면 될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 네, 어떻게 빼요? 손톱으로 일단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요? 손톱. 손톱으로. 손톱으로. 다음. 충돌을 일으켜서. 충돌을 이렇게 딱 때려서 이렇게. 네, 손 말고 그냥 작은 입자 같은 거를. 살짝 때려서. 네. 바람을 분다. 이렇게. 아니요, 뭐 예를 들어 감마선이나 이런 걸로. 감마선. 네, 이렇게
다음에 자기장을 좀 강하게 걸어주면 이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방법. 되게 구체적이다, 그죠? 조은진 씨가 어떻게 빼면 돼요? 잘했어요. 예. 제가 손톱으로 긁고 있습니다. 예?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아, 손톱을 긁는다. 그러니까 손톱을 긁으면 그 10에 한 23cm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제가 이 질문한 거는 여기에는 전자가 많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고 굉장히 10에 23성계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고 전자 있는데 얘를 떼내는 방법은 얘를 조금 에너지를 받아서 하면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에너지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배웠던 거 보면 얘를 주위를 뜨겁게 가열을 시키면 얘를 사우나에 들고 가면 얘를 사우나에만 들고 왔다 혹은 뜨거운 고구마를 이렇게 쌌다 그럼 여러분 눈에는 전자가 막 튀어나온 게 보여야 됩니다. 그 집에 가서 고구마를 이렇게 익힌 다음에 얹으면 동생한테 물성 전자고 안 배운 동생한테 아유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에너지를 받은 열전자입니다. 그게 열전자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빛이 있죠, 그죠? 빛이 있으니까 여기에 갖다 놓으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막 전자 막 튀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뜨겁게 가열하거나 혹은 빛을 쪼이거나 하면 전자 막 튀어나오는데 단점이 있죠. 뭐가 단점이 있냐면 지금은 공기잖아요. 그럼 튀어나온 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확산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 공기가 압력이 있으니까 공기 분자도 무지 많죠.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전자 튀어나오지만 여기 튀어나온 전자가 공기 분자에 탁 부딪혀 가지고 이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공동 실험실 가서 이빔 이베포레이터라고 봤죠, 그죠? 거기 어떻게 해줍니까? 진공을 해주죠, 그죠? 공기를 쭉 빼주면 그 안에 공기 분자가 없어지면서 이게 금속 원자든 얘가 증발한 것들이 멀리 가서 붙거든요. 자, 그래서 해보면 이런 금속을 갖다 놓고 주위에 진공을 뽑는다. 그 다음에 빛을 쪼이면서 또 진공을 뽑는다. 혹은 뜨겁게 가열하면서 진공을 뽑는다. 그러면 첫 번째 출발이 전자를 몇 개를 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빼서 멀리 날아갑니다. 이렇게. 자, 멀리 날아가는데 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자 튀어나왔는데 이 방향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기장을 걸어준다. 전기장을 딱 걸어줘서 건전지 갖다 놓고 판 대놓고 여기 10V, 0V 해주면 딱 걸어주면 이제 거기를 따라서 쭉 나오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이제 기왕 하는 김에 음의 전압을 걸어준 금속 자체에서 아예 튀어나오게 하면 플러스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전자가 나오는데 얘가 끝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튀어나오면? 형광물질 날아가서 전자 탕 부딪혀요. 그럼 형광물질이면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광이니까 광이니까 말 자체 빛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광물질이라는 게 에너지를 받으면 빛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빛이란 것도 어떤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포톤하고 일렉트론의 듀얼리티, 파동과 입자설의 어떤 그 섞인 거를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이제 에너지 교환을 이제 빛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금속을 갖다 놓고 내가 에너지를 뜨겁게 가열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내가 전류를 흘려줄 수도 있고 안 흘려줄 수도 있고, 그게 진공관입니다. 그게 진공관이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그 빛을 딱 조여서 여기 이제 딱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속을 시켜 놓으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튀어나와서 딱 부딪히면 빛이 있다 없다, 전자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전자가 쭉 가면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궤적을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보이는구나 해서 이제 톰슨이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할 때 이거 나와서 이게 형광 발라보니까 뭐가 빛이 나더라. 평소엔 안 보이는데. 근데 음의 전하를 띠고 있더라. 그게 이 전자구나. 뭔지 모르지만 전자가 이렇게 풀 가득 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주면 튀어나오는 어떤 바탕이 요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보이면 전자에 다 갇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늘게 선을 하면 선으로 보이죠. 그죠? 선으로 보이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빛을 딱 조이면 전 튀어나오고, 빛을 딱 조이면 튀어나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포텐셜 웰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방금 알루미늄 호일을 생각하면 여기에 전자가 차 있다. 요 하이트가 V0로 주어져 있다라는 에너지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는 포텐셜 웰 속의 전자. 요게 바로 이 은박지를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세워놓고 옆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갇혀 있는 전자란 겁니다. 여기 갇혀 있는 전자가 어떻게 갇혀 있느냐? 여기 에너지를 딱 주면 튀어나오니까 이게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은 전자 에너지가 가지고 있겠죠, 그 전자가. 그죠? 갇혀 있는데 이 안에 갇혀 있는 전자가 옆에서 보면 1차원이죠. 그죠? 이 방향 1차원입니다. 1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면 전자가 여기 갇혀 있죠. 그죠?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요 방향에서 갇혀 있는데 요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요래 보고 있으면 요 안에 전자가 못 나가잖아요. 그죠? 못 나가니까 2차원의 전자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막 뭉쳐가지고 두껍게 해서 얘를 두꺼운 그 알루미늄 덩어리다. 덩어리가 두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3차원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전자가 파동이라 그랬는데 갇혀 있는 파동은 일단 갇혀 있는 벽에서 못 나가니까 파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배짜리 사인 웨이브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갇혀 있는 전자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포텐셜 웰 가지고 이 웰의 두께가 A이고 포텐셜 V0고 요 안에 갇혀 있는 전자는 제일 첫 번째가 일반 얘가 무한대라면 이렇게 첫 번째 제일 낮은 거, 두 번째가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약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얘도 약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낮아집니다. 좀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에너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에너지가 조금 낮아지면서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전자가 요 벽 속에서도 발견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알루미늄을 이렇게 했을 때 칼같이 딱 선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 떨어져서 공기 중에 약간 떨어져서 전자가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여기서 칼같이 없는 게 아니라 살짝 표면을 벗어나올 때 전자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금속을 가열을 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전자를 내가 전압을 걸어서 얘가 온과 오프를 시켜서 걔를 진공관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배웠던 컴퓨터가 예전에 진공관으로 켰다 껐다 1령을 만들어서 이걸 굉장히 많이 해서 디지털 논리회로 실험한다. 그래서 1령을 가지고 뭐 덧셈 뺄셈 하는 것들도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도체로 바뀌면서 그러면 진공에 해당되는 게 뭘까? 그 진공관의 진공해는 뭘까? 그랬을 때 그 진공에 해당되는 게 뭐 트랜지스터의 뭐 디플리션 레이어다. 혹은 여기에 역바이어스다.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50년대 배웠던 그분들이 배웠던 진공관에 대한 그런 컨셉이 사실 트랜지스터의 컨셉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서 그 개념 자체에 증폭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게 되고 이게 포텐셜 웰이고요, 여러분. 그 포텐셜 웰 문제를 이제 제로에 관한 물성에 관한 이슈로 보고 또 그다음에 요걸 배웠죠, 그죠? 요걸 배웠는데 이거는 포텐셜 뭐였습니까, 여러분? 포텐셜 베리어라 그랬죠, 그죠? 베리어라 그랬습니다. 얘는 이제 원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흐르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두 개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갇혀 있는 전자가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고 그럼 요거를 길게 보고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렇게 해놓고 다들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무한히 길다고 생각해 보면
얘들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들과 이들 사이에 전자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거의 안 흐르겠죠, 그죠? 너무 멉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가까이 봅시다. 가까이 보면 여기 갇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이하에 가다 놓으면 여기에서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갔던 전자가 원래 전자는 서로 구별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넘어갈 전자 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배려가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메탈과 이 메탈 사이에 있을 때 여기에 백큐옴이라는 절연체가 딱 끼어 있고 전자가 여기를 간다. 터널링해서 배를 넘어간다. 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 라는 거는 파동함수를 이제 편미분 2차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함수를 푼다는 건데 그래 풀면 좋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거기에 에너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정의해서 그 에너지 값이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계산을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터널의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투과되는 것과 반사되는 것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물이라 생각하고요. 얘가 물이라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을까요? 적잖아요, 그죠? 그럼 넘기려고 그러면 여기 있던 물을 여기 넘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볼래요, 한번? 여기 있는 물을 여기 넘기려면 어떻게 넘기세요? 일어서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래서 좋은 짓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절로 물 넘길 때 비의 차이를 높이의 차이를 줘서 수압을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네. 동의하죠? 자, 그러면 그게 전자라면 전압의 차이를 줘서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자, 보면 포텐셜 배려 문제에 있어서 배려 있긴 하지만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상대 전압을 걸어주면 얘를 올리는 겁니다. 올려주면 전자가 이렇게 딱 넘어가서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 소자 그러면 전압을 지금 전기회로 배우고 있죠, 지금. 네, 전기회로 배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직 능동 소자는 아직 덜 배웠다, 그죠? 예. 여기에서 보면 충돌에 의해서 하는 건 저항인데 여기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포텐셜 배리어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혹은 얘를 뜨겁게 가열을 하면 넘어가는 비율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을 키우거나 가열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넘어가는 전자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류를 제어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료를 보면 이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계산을 좀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펜이 어디 갔지? 펜 여기 있네. 자,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에 이제 웨이브가 있다면 웨이브를 표현하는 값이 뭐냐? K라는 값을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표현하고 여기에서도 K라는 값을 표현했었고 여기에서는 카파라는 걸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웨이브 넘버라 해서 K는 뭐였냐면 K 제곱은 이거는 하바 제곱분의 2m이다. 이렇게 식으로 정의를 했었고 얘는 K는 우리가 파동을 생각하면 람다분의 2파이의 제곱이다. K가 람다분의 2파이로 파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여기 에너지로 표현했을 때 이 K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카파라 그랬을 때 카파는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가 V0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카파 제곱은 하바 제곱분의 2m V0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웨이브 넘버라는 것은 에너지의 관계에 의해서 나온 어떤 파동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나 K를 구하면 그에게는 그 파동의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터널링
probability다 그랬을 때 이 t는 어떻게 했었냐면 식을 좀 복잡긴 한데요. 제가 유도하는 방향만 제가 쭉 유도를 봤었죠. 그죠? 쭉 보면 v0-2의 식이 v0 제곱에 하이퍼볼릭 사인의 제곱에 루트 하바 제곱에 2의 v0-2에 곱하기 a의 분의 1이다 라고 이게 터널링 프로버빌리티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세 군데 영역으로 하고 총 에너지가 v0보다 낮다 라고 생각하고 부사의 1, 부사의 2, 부사의 3로 하고 이제 각각 요 웨이브 펑션이 두 개 입사, 반사, 그다음 얘는 요 진행하는 거 또 반사되는 거 얘는 진행하는 것만 이런 조건으로 미지수를 결정하면서 투과 개수가 얼마다 반사 개수가 얼마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구하면 뭐 1시간 내지 뭐 여러분 그 계산 실수하면 2시간도 되고 안 되면 뭐 일주일 내내 해도 계속 틀린 것만 계속 틀리면 결국 결과가 이래 안 나오는데 이래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계산을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입사에 대한 웨이브 펑션 분의 투과된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의 제곱 확률입니다. 발견될 확률이니까 여기서 보면 식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분명한 거는 t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 식을 보니까 투과 개수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입사된 것에 비해서 일부가 투과되는 게 당연히 1보다 적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사되니까 1-t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반사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거울을 갖다 놓고 빛을 딱 쪼였을 때 빛이 100% 반사되죠, 그죠? 그 1분 투과되죠, 그죠? 그 문제와 정확히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전자기학 배우죠, 여러분? 전자기학 배울 때 투과 개수, 반사 개수까지 지금 배웠나요? 배웠어요, 혹시?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이제 전자기파 나와 보면 입사 개수하고 반사 개수 해서 빛이 반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웨이브 펑션을 구한다는 얘기 자체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파동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그 전자기학 시간에 경계 조건도 배웠죠, 여러분. 일렉트릭 필드의 뭐 노멀 성분이 어떻게 된다? 일렉트릭 필드의 탄젠셜 성분이 어떻게 된다? B 필드의 노멀 성분이 어떻게 된다? B 필드의 탄젠 성분이 어떻게 된다? 라는 걸 배웠을 때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문제 꼭 나오겠죠, 그죠? 나오는데 그게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요 자체에서 보면 투과 개수가 1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전자가 가진 에너지 E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포텐셜 베리어 하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봤을 때 총 에너지가 얼마일 때 전자가 가진 총 에너지가 얼마이고 1 일렉트론 볼트이고 포텐셜 베리어 하이트가 3 일렉트론 볼트이다. 그럼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앞에 개수가 다 정해져 버리죠. 이렇게 1, 3, 1, 3 이렇게 앞에 계속 정해지고 그 다음에 1, 3이니까 3, 1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하바는 상수고 그 다음에 질량은 전자 질량은 9.19 10 31성이니까 요 값이 다 정해지고 A는 요 두께가 1나노미터다 이런 게 딱 정해지면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자 1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가 3 일렉트론 볼트의 포텐셜 베리어 하이트 있을 때 포텐셜 베리어 두께가 1 나노미터일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넘어가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투과 개수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계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1차원의 얘기죠, 그죠? 1차원의 얘기인데 만약 이거를 3차원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갇혀 있어서 이걸 이제 제가 3차원이다. 그래 포텐셜 박스다. 이제 포텐셜 웰이 아니라 포텐셜 박스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 격자 안에 갇혀 있는 전자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겠죠. 3차원이니까 x, y, g로 표현하고 3차원 박스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3차원 박스면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입니다. 이 안에 완전 갇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렇게 갇혀 있는 금속이 있으면 구멍을 뽕 뚫어 놔가지고 안에 금속이 그냥 구멍 뚫린 게 아니라 이 안에 3차원이 여기 3차원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갇혀 있는 전자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 여기 갇혀 있으니까 전자가 일로도 못 나가고 일로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일로도 못 나가고 이렇게 세 개 된 상태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A, B, C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을 때가 마이너스 2m 2분의 하바 제곱의 x 제곱이다는 2다 그랬었는데 얘가 이제 y, g가 있으니까 y하고 g 방향도 다 이 라플라시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m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 푸사이의 v 푸사이는 2 푸사이니까 여기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안에서는 v가 0입니다. 바깥에서는 뭐 안 되기 때문에 파동이 없고 0이니까 요 하나만 쓸 때 이 푸사이 되는데 얘가 이제 x에 대한 2차 미분, y에 대한 2차 미분, 이게 g에 대한 2차 미분이죠. g에 대한 2차 미분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일 때 이게 sin kx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 앞에서 했었는데 x의 방향도 이렇게 되고 y의 방향도 이렇게 되고 g의 방향도 sin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kx가 이제 우리가 양자화 된다 그러면 요 kxx가 요 kxa는 n1파이고 kyb는 n2파이고 kgc는 n3파인데 이거는 1차원 이제 인피니트 포텐셜 에 갇혀 있을 때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ka는 n파이라 그랬을 때 n이 1인 경우고 그 위에가 2인 경우고 3인 경우고 4인 경우인데 의미가 n이 1이면 노드가 한 개도 없고 n이 2면 노드가 한 개 있고 그러니까 발견될 확률이 0인 요 노드가 한 개 있는 게 2이고 두 개 있는 게 3이고 세 개 있는 게 4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노드가 없는 거 요 중간에 없죠, 그죠? 전체가 다 중앙에서 제일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게 가장 낮은 상태인데 얘가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딱 갇혀 있으면 이제 걔가 띄엄띄엄된 값을 가진다 그랬고 이게 양자화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양자화 되니까 이 양자수라 그럽니다. 따라해 양자수. 퀀텀 넘버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인피니트 포텐셜 왜 사인 웨이브다. 이제부터는 까먹고 그냥 이거를 제일 낮은 거를 그냥 1이라 하자. 그 다음을 2라 하자. 그 다음 3이라 하자. 퀀텀 넘버가 이제 1, 2, 3 번호만 붙여놔도 이건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니까 사인 요 모양, 그 다음 두 모양. 요걸로 이미 답을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부를 때는 자 1번 양자수, 2번 양자수, 3번 양자수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 함수의 정확한 패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차원이 되면 이게 사인 3차원이 되면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니까 양자수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개가 있으면 n1, n2, n3가 있으면 n1, n2, n3가 있으면 얘가 1차원일 때 어떻게 됐었냐면요. 여기 1차원 이렇게 에너지였거든요. 에너지는 2m a 제곱에 하바 제곱에 파이 제곱에 n 제곱이 1차원이었을 때입니다. 뭐냐면 전자의 질량이 m, 그 다음에 그 방향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파이 제곱 이렇게 물질의 상태나 물질의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전자에 대해서 에너지가 되어 있고 양자수가 요 n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1, 2, 1, 4, 9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차원이 되면 이게 세 가지가 됩니다. 만약 길이가 A로 다 같다 치면 편하게 치면 N1, NX의 제곱, 다음에 NY의 제곱, NG의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3차원일 때 요 안에 갇혀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는 앞에 개수는 같고 같은 사이즈란 큐빅이라면 NX에 대한 양자수 1, Y에 대한 양자수 2, 3에 대한 양자수의 제곱을 합한 게 전체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가장 낮은 상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보면 가장 낮은 상태가 뭐겠습니까? 다 정수라 그러면 가장 낮은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1, 1이 되면 가장 낮은 상태죠. 그죠? 그 다음 높은 상태가 뭐겠습니까? 하나가 2인 거죠, 그죠? 그럼 하나가
111은 nx, nr, ng가 111이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높은 상태는 21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모양을 보면 1은 이게 노드의 개수, 이 숫자에다 1을 빼면 노드 개수다. 생각해 보면 이게 x 방향으로 노드 없는 거구나. y 방향으로 노드 없는 거구나. z 방향 노드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x, y, z에 대해서 이런 둥구스름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에 211이 되면 에너지가 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4, 1, 5, 6입니다. 4, 1 합치면 6입니다. 6 해서 EMA 제곱분의 하바 제곱에 6 에너지가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에너지가 되는데 211하고 같은 에너지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211, 121도 같은 에너지죠. 그 다음에 112도 같은 에너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갇혀있는 전자가 어떠한 저 에너지더라 라고 했는데 얘가 X 방향으로 이건지 Y 방향으로 이건지 Z 방향 이건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에너지는 같죠. EMA 제곱분의 하바 제곱에 6이더라 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에너지에 대해서 저건 에너지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상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1, 2, 1, 1하고 1, 2, 1하고 1, 1, 2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름을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요 같은 다른 상태인데 에너지가 같은 걸로 축대되어 있다. 하나로 이제 그냥 숨어져 있다. 디제너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축대된 수의 디제너러시가 3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시험을 쳤더니 성적이 다 10점이라요. 네, 다 10점, 100점 한 10점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성적만으로 따지면 우리 물성전자공학 수업 시간에는 학생 수가 한 명밖에 없네. 왜냐면 10점이니까. 다 10점으로 다 그냥 다 축대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같은 10점인데 객관식은 3점이고 여기는 주관식이 7점인데 다른 학생은 객관식은 4점이고 주관식은 6점이더라. 이렇게 딱 되면 제가 상태를 한번 더 보니까 그 디제너러시가 같은데 60인데 안에 보면 다른 툴을 딱 보면 이 상태가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상태에서 제가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딱 해봐요, 여러분. 팀별로 프로젝트 했더니 갑자기 어떤 친구 되게 잘 만들었어, 잘 설명 잘했어요. 그러면 이 원래 축대되어 있다가 또 다른 디제너를 생겨가지고 걔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우리가 반도체 전자 소자의 이 작은 스케일 소자에서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에너지에 따라 투과되고 이래 되는데 거기에 내가 다른 얘를 구별하려 그러면 얘를 볼 때 그냥 IV를 쟀다가 전압을 좀 바꿔보기도 하다가 온도를 좀 바꿔보기도 하다가 자기장을 걸어보기도 하다가 하면 여기에 실제 같은 에너지인데 사실은 다른 상태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따라 디제너러시라고 소리 여기 있을까요? 읽어볼래 한번 시작. 자, 그래서 이게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그 에너지를 정의하는 과정이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유한한 포텐셜에 갇혀 있을 때 해를 구할 때 K라는 값을 구하는 게 에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포텐셜 베리어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를 구하는 관계에서 그 탄젠트 그다음에 코탄젠트 그래피컬리 루트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 어떤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박스가 3차원 격자 안에 갇혀 있는 경우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살짝 그 양자수라 그랬을 때 3차원의 양자수가 3개겠죠, 그죠? 3개입니다. 2차원의 양자수가 몇 개입니까? 2개겠죠. 그 다음에 1차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1개겠죠, 그죠? 1개인데 그러면 수소 원자처럼 이렇게 공 형태로 돌고 있는 게 양자수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3차원에서 몇 개라 그랬죠?
요 공을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양자수 몇 개일까요? 얘도 3개입니다. 단지 기수라는 이건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했던 아까 렉탱귤러 모양의 포텐셜 안에 딱 갇혀 있는 경우는 nx, ny, ng였는데 얘가 구면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거라면 구면 갇혀 있더라면 r, 세타, 파이에 대한 양자수 3개가 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고 있는 모양은 앵귤러 모멘텀이라 그러고 이런 양자수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걔에 대한 기수라는 방식이 정의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이 하이드로젠 애텀이라는 게 여러분 오랫동안 배워서 푸사의 R, 세타, 파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얘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위상이 2파이로 돌아갔을 때 같아야 된다라고 하고 소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이것도 읽어봐야지 밑에. 네, 밑에 읽어봐야죠. 모양 비슷하죠, 그죠? n 제곱이고 n 제곱에 돼 있으니까 13.6 일렉트론 풀 돼 있으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그런 전자 같은 경우도 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룹 활동을 이제 해보는데 실제 이제 제가 그 그룹 활동 내용을 요번에 좀 QR 코드로 한번 찍어보면 좋은데요. QR 코드로 한번 화면 한번 찍어볼래요, 한번? 제가 수업 실습 관련 자료 돼 있는데 날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네, 그룹 활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커다랗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찍어볼래요, 한번? 요지 한번 찍어볼래요, 한번? 제가 여기 찍어보면 뭐가 나올 겁니다.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아이겐 펑션 of 2-dimensional infinite well이다. 3D well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찍어보면요. 퀀텀 터널링 웨이브 파켓이다. 라고 이제 어떤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에서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니까 한 사람은 하나를 띄우고 또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띄워가지고 안에 보면 되게 작아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를 키워보자. 전자에너지를. 혹은 포텐셜 웰을 늘려보자. 높이를 높여보자. 그 다음에 포텐셜 배리어를 이렇게 두껍게 해보자. 했을 때 파동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하는 그거를 한번 서로 보고 한번 이 논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이거 보면서 안 보이는 거 얘기하라 그랬죠, 그죠? 이제부터는 물성 배우고 나면 안 보이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보인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 보인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많아요, 이제부터는. 뭐냐면 반도체를 배우면 LED 등에 안에 전자가 막 넘어가는 게 보인다. 전자 넘어가 떨어지더니 빛이 막 나오네.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그 원리적인 면에서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볼 때도 그 반도체 소자 속에 어떤 전압을 걸어줬을 때 잘 넘어가더라라는 것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분까지 충분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기 바랍니다. 짧기 때문에
아까 재미있는 걸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거는 지금 다 쓸 필요 없고요. 최대한 논의를 하는 거를 최대한 풀리 논의를 해봅니다. 네. 정확히 30분에 제자리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30분. 네. 2시 반에 정확히 제자리 되도록 하면 됩니다. 제출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출은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지금 충분히 있는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를 30분까지. 30분에 제자리 되도록 와야 됩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보다 감지를 하면 앞으로 나와서 제 컴퓨터로 이렇게 한번 가서 이제 해도 됩니다. 여기 조가 나와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 활동지에는 메모를 해놔요. 그래도 예, 논의하면서 메모를 합시다.
오늘 한 사람 줄었나요? 네, 안 왔어요. 아, 그래? 해보겠어요? 네. 해보겠어요. 해보고 있습니까? 네. 아, 네. 네. 뭐 해보고 있나요 지금? 아, 이거 적을 종이. 아, 저 종이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네? 해보고 있습니까? 어이, 화면 크네. 서로 상대평가 QR 코드 지금 나오겠네, 그죠? 아, 네네. 아, 이거를 눌러줘야 돼요? 아, 컴퓨터가 있으니까 바로 하면 되네. 네. 네. 아, 할때 네. 밥을 같이 꼭그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되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돼요. 거기 왜냐면 그 저번에 메일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에 다 적으라고 이렇게 그 사진도 막 필터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 아, 머스트는 아닙니다. 두개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왜? 여기서는 아니 그 뭐 밥을 하나, 같이 꼭 먹으면 시간이 뭐 안 된다고. 3명 안 되면 2명이라도 아 그냥 사진은 필수인 거예요. 필수는 아닌데 한 둘이라도 시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라도. 네, 그렇게라도 한 사람 가서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오늘까지 뭐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 11월 12일까지 재료 정해서 포트폴리오 아, 재료. 그거는 웬만한 재료는 다 있기 때문에 나무 같은 나무도 다 있거든요.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네. 아두이노 이런 게 있으면 따로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그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내는 건 11월 27일까지. 아, 예, 알았습니다. 네. 오늘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재료 다 있더라고 보니까. 너가 토요일에 안 는다 했어. 이걸로 이제 파란색 이걸 누르죠.
A 제곱에 근데 이게 같은 날에 다른 거를 되게 빨리 쓰네요. 벌써 쓰고 있네. 아, 그럼 이게 그러면 정상화 그렇죠. 왜냐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상화의 그러니까 지금 얘 지금 진표가 모델이 무슨 위치에서 위아래로 왔어. 우리가 파동함수 구하는 게 공간에 대해서 구했는데 시간이라는 걸 안 넣었잖아요, 우리가. 시간 넣으면 진행하는 파가 되거든요. 우리가 구할 때는 t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를 넣으면 얘가 진행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고, 웨이브 파켓은 뭐냐면 얘가 섞어서 진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여러분 30분이거든요. 이제 자리 되돌아갑시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그 자료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출하면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자료는 오늘 그 맛만 보기 했고, 여러분이 그 그룹 활동을 이제 뭐 전체가 다 못 가더라도 뭐 몇 사람만이라도 그룹 활동을 시간 맞춰서 갈 거잖아요, 그죠? 식사하면서 얘기해도 좋고, 오늘 뭐 집에 가서 따로 해보고 해도 좋고, 제출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 활동 이번 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지금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보면 지금 이런 모양, 아까 제가 손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x 방향의 사인, y 방향의 사인이고, 그 다음에 한 올리면 y 방향에 이렇게 한 번 노드가 있고, 이쪽은 사인인데 한쪽은 이렇게 사인 되고, 그 다음 올리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방향 노드 개수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오면 노드가 4개입니다. 4개고, 같은 이원일 때 이렇게 한쪽 방향의 노드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늘어나고 있고, 얘가 2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왠지 이런 거 보니까 2차원에 대해서 공진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정확한 모양이 언제냐면 이런 북 있죠, 북. 둥둥 치는 거. 둥둥 치는 북을 탁 치잖아요, 이렇게.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서. 소리가 날 때 진동하는 거를 빠른 카메라로 찍으면 저 진동 모양이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포텐시엄을 갇혀 있는 거를 파동함수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공진하는 모드를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향학을 하잖아요, 그죠? 음악이라는 게 진동이잖아요, 그죠? 진동인데 이게 여러분 그 옥타브라는 거 알죠? 옥타브. 한 옥타브가 높다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옥타브가. 한 옥타브가 높습니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전기회로 배울 때 옥타브 퍼 데케이드, 퍼 옥타브, 퍼 데케이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옥타브라는 게 주파수가 2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 있으면 이게 한 노드 하나 더 생기면 2배 되면 반을 줄잖아요, 그죠? 한 옥타브가 높다는 얘기는 파장이 정확히 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와 그 다음 도,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이 도와 그 도에 정확히 파장을 따지면 반.
그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높으면 여기가 두 배로 주파수가 높아지고 파장은 두 배로 짧아지고 그렇게 공진 모드가 사람 몸에서 성대가 공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대가 2차원이잖아요, 그죠? 2차원 막이잖아요, 그죠? 그 진동하는 그 자체가 주파수에 관한 얘기고 여기는 1배인데 저기는 2배다. 그럼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 옥타브 내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 실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는 이유는 그룹 활동하면서 집에서 혼자 이런 걸 한번 바꿔보기도 해봅니다. 뭐냐면 이게 포텐셜 배리어 모양을 더블 배리어가 아니라 한 개, 배리어 웰 한 개다. 그럼 여기에 있을 때 얘는 지금 한 개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파켓이 아니라 플레인 웨이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슈레딩 이퀘이션을 풀어서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만큼 투과되는 거거든요. 투과되는 거고 이 웨이브 펑션을 이제 이 매그니튜드다. 매그니튜드가 전달되는 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이제 여러분 그 입사 반사에 대한 텀이고 얘를 이제 이걸 바꿔주면 배려 두께를 약하게 해주면 투과가 많이 되는구나. 이 포텐시 배를 낮춰주면 또 투과가 많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것저것 현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얘가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거는 이퀘이션을 풀어서 결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현상을 기술할 줄 아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해서 얘를 1옥타브, 한 옥타브가 높다 하는 거를 다음부터 물성을 배우고 나서는 이게 정확히 1배에서 2배로 올라가는 게 음악에서는 한 옥타브가 높다. 4옥타브를 높였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성대를 한쪽 방에 주름을 4개를 만들어 소리를 4배 높이는 거다. 그 목에 근육이 있으면 이게 쫙 줄겠죠, 그죠? 그죠? 그게 이제 한 옥타브고 데케이드다 그러면 10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회로 배울 때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배울 때 1옥타브당 얼마만큼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1 데케이드당 얼마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옥타브 데케이드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같이 실행해 준 이유가 아무래도 좀 방향을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줬고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좀 이해가 되는데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제가 그 수업 자료를 보다 보면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내용이 많은 이유가 이걸 다 보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시험을 준비한다 생각하면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체크를 해놔요. 이 중에 어떤 얘기를 했다. 그 체크를 줄 꺼놓고 그 체크한 부분을 가지고 걔를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요. 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만 이제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한번 빠르게 한번 보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볼 것 같아요? 하이드로젠 애텀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모델 풀진 않겠지만 이 식을 이제 보면서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쫙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냐면 지금 여기 64페이지잖아요, 그죠? 64페이지인데 하이드로젠 애텀 시작했죠, 그죠? 했는데 64페이지부터 65, 66, 67, 68, 69, 70, 70까지 하고 그 다음 71도 마찬가지 71, 72, 73, 74, 74까지 앵귤러 모멘텀 자세 유도 75, 76, 77, 78, 79, 80, 81, 82, 헬륨의 여기까지다. 81까지다. 81까지 아까 69에서 81까지가 이제 수소 원자 모델 그 얘기인데 이거를 다 유도하는 거를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좀 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적어도 궁금한 거를 만약에 진짜 내가 한 달 동안 시간 투자해서
이해를 좀 하고 싶고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생 배웠는데 이걸 유도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고 물성전자공학 수업 끝나고 나면 앞으로 또 유도를 전혀 안 할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러면 한 번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때 저기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요걸 제가 한 짧게 싹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자, 하이드로젠 애텀이다. 편안하게 마음을 들어봐요 한번. 자, 보면 수소 모델은 중간에 플러스 원자 번호가 G인 플러스 프로톤이 되어 있고 전자 하나가 구면 좌표계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말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됩니다. 되어 있고 쿨론 포텐셜, 결국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 그랬을 때 이 쿨론 포텐셜은 여러분 그 전자계학 배웠던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의 R분의 G2 제곱이다. 플러스 G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는데 포텐셜이 이렇게 구면좌표계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얘를 푸는 게 관점입니다. XYZ 좌표계에서 이게 렉탱귤러로 푸는 거는 XYZ가 독립적으로 해서 사인으로 하고 아까 하면 되는데 렉탱귤러니까 이게 식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가 R 세타 파이기 때문에 이제 R이 바뀌면 세타 파이는 그대로 있지만 세타가 바뀌거나 파이가 바뀌면 다른 것도 같이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 경계 조건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계 조건은 뭐냐면 파이를 이렇게 경도를 2파이만 더 더해주면 우리 같은 파동함 쓰고 그 다음에 이 파이가 반경 R에 대해서 이게 0으로 가까이 갈 때나 혹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전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가 0이다. 이런 조건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XYZ 좌표계에서 퀀텀 넘버가 3개라 그랬는데 여기서 똑같이 퀀텀 넘버가 있다. 그 3개인데 우리가 그 N값, L값, 그다음에 M값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오비탈에서 얘기하는 오비탈 퀀텀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자체가 여러분 물성전자 교재를 보면 이 psi가 이렇게 R에 대한 함수하고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 두 개로 쪼개져서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R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n이 얼마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L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R과 세타 파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교재에는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이런 모양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뭐 이게 이제 probability 계산해 보면 어디가 되고 있는 설명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또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교재에 나온 수준은 요 다음하고 이걸 이제 수소 모델 딱 돼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인데 67페이지 됐는데 보면 짧게 얘기할게요. 여기 이렇게 웨이브 보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 맞죠, 그죠? 여러분 보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딱 주어져 있고 얘를 R 세타 파이 구면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됐거든요. 됐는데 여기에 R 세타 파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혼재하고 있으니까 함수를 이제 이 함수를 R에 대한 함수, 세타에 대한 함수, 파에 대한 함수로 해놓고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한 상태에서 전체를 이 함수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R에 대한 함수, 세타의 함수, 그다음 파이에 대한 함수 이런 걸 다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나눠진 상태에서 파이에 대한 함수, 세타에 대한 함수, R에 대한 함수 각각 덧셈을 해서 얘가 0이 되니까 각각 독립된 변수에 대한 함수가 다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각자 어떤 상수로 주어져야 된다. 그 상수를 더해서 0이 되게끔 된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파이에 대한 함수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 양자화 시켜서 파이를 엑스포넨셜의 요거다라고 생각하고 파이에 대한 함수를 여기서부터 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나의 상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함수로 이제 세타 함수 모읍니다. 세타 함수하고 파이 함수를 이제 모아서 요거를 이제 풀어보니까 이 세타의 함수를 쭉 계산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세타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게 기존에 누가 풀어놨던
미분방정식 그 해법하고 모양이 같은 겁니다. 세타에 대한 함수는 보니까 보니까 여기 1-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밑에 누가 스페셜 펑션이라고 미분방정식 풀어놓은 게 이런 형태가 있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니까 이 스페셜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그러는데 이 세타에 대한 함수는 누가 풀어놓은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따른다라고 해서 딱 간단하게 세타에 대한 함수 결과는 얘다라고 치환을 하고 다음에 R에 대한 함수를 이제 구하는데 파이에 대한 함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한 함수를 구하고 그다음 R에 대한 함수를 구할 때 앞에서 구했던 걸 가지고 R에 대한 거를 이제 이 미분 방정식 푸는 건데요. 되게 복잡죠, 그죠? 되게 복잡한데 제가 그림을 보면 여기 이걸 푸는 건데 이게 이제 복잡한데 이게 R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얘를 가지고 R이 무한대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R이 0을 가까이 되는 경우하고 어떤 그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만족해야 되는 식을 보고 어떤 특정한 함수 형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가정해서 이 가정 함수를 다시 넣어가지고 이게 만족하려 그러면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부터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 만족해야 되는 함수를 한 다음에 얘를 다 정리를 해서 해보면 또 결과적으로 누가 풀어놓은 스페셜 펑션이 있는데 R에 대한 함수는 누가 어소시에이트 라게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걸 누가 풀어놨는데 걔하고 형태가 같더라라고 계산을 해서 이게 R에 대한 함수는 어소시에이트 라게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걸로 이제 바꿔서 이거를 이제 같으니까 계산할 때 확인을 하고 전체 이제 이런 미분방식 풀 때 조금 관계식을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얘를 이제 폴리노미얼로 생각을 해서 넣어주면 얘를 만족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양자수 조건들이 있는데 이 양자수 조건을 해보니까 얘가 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런 미분방정식 풀 때 이런 관계를 보통 많이 합니다. 하면 이제 나중에 해보니까 얘가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항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양자화 특성이 나와서 처음에 파이에 대한 양자화 되어야 된다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거하고 R에 대한 양자화 조건이 이게 폴리노미얼이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게 정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전체 이 R에 대한 함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양자화 된다는 개념으로 최종 푸사이의 함수가 R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가 N과 L, M에 대한 세 가지 양자수 3차원이니까 양자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이제 R에 대한 거는 어소시에이트 라게르 펑션이고 세타에 대한 거는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고 파이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의 정확한 수학적 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주어져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알려져 있는 해법을 갖다 붙여서 얘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참고 삼아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